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창조경제센터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과의 특수관계와 새마을 사업으로 외풍에 시달리는 영남대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독점으로 운영되온 울릉도 여객선이 2년 전부터 경쟁 체제가 됐지만 주민이나 관광객 편의는 그대로 뒷전입니다. 프로축구 대구FC의 승격을 이끌었던 손현준 감독 대행이 대구FC 제9대 감독으로 취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3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아침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가운데 경북 많은 지역에서 한파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후부터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온종일 찬바람이 불면서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하루 만에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접어들면서 밤사이 경북 북부 내륙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한파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울릉도에는 오늘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4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0도 선에 머물러 있고요. 문경 0도, 봉화 역시 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온도 예년보다 낮겠지만 온종일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추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추운데 우리 지역은 내일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영하 2도까지 기온이 곤두박질 치면서 12월 중순에 해당하는 겨울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번 추위는 주말을 기점으로 차츰 오름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지난해 대구 수성못에서 열렸던 광복 70주년 기념행사가 대구시 자체 점검에서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는 보도 해드렸는데요. 27억 원짜리 행사가 무리하게 추진된 과정을 살펴봤더니 전경련이 주도해 대기업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 12억, 한화가 15억 원을 내 지난해 8월 14일 대구 수성못에서 열렸던 신바람 페스티벌.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지만 창조경제를 홍보하는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행자부는 행사 불과 보름 전인 7월 29일에 대구 등 7개 시도에 긴급 공문을 보냈습니다. 당초 7월 16일에 작성된 전국 광복절 행사 계획 취합안에는 없던 행사가 불과 며칠 만에 끼어든 겁니다. 행자부가 공문을 보내기 이틀 전인 7월 27일 전경련이 9개 대기업 임직원을 불러 마련한 회의 내용이 다소 충격적입니다. 불꽃놀이를 맡은 한화는 안전을 위해 경찰과 소방이 동원돼야 하고 보통 4에서 6개월이 걸려 촉박하다고 했고, 삼성은 행사 자체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이라며 안전 문제를 제기합니다. SK는 섭외 시간 부족을, 현대차는 주체가 모호한 행사를 꼭 해야 하냐며 난색을 표합니다. 하지만 전경련은 광고와 지자체 협조를 우선적으로 해주겠다며 밀어붙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대기업 관계자가 폭로한 이 내용을 보면 석 달 뒤 설립된 미르재단의 형성 과정과 유사합니다. 권력 비리 의혹이 아닐 수 없고요. 기업의 주머니를 자신의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오늘날의 정권의 모습이 그대로 또 여기에서도 드러납니다. 전경련은 대기업이 주도한 행사라며 줄곧 청와대와 정부 개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일사천리로 진행된 과정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창조경제 홍보 그리고 메르스 정부 대응 실패에 대한 비판 여론 잠재우기 위해서 행사를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굳이 그렇게 볼 수는 아닌 것 같고요. 전경련이 주도의 대기업이 무리하게 동원됐다는 점에서 미르나 K스포츠재단의 예행 연습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선 실세나 청와대가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그 실체가 규명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정부 핵심 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미래 그리 밝아 보이지 않습니다. 창조란 말이 들어간 사업 예산은 대폭 줄어들 전망입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초기 구미에 출범한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삼성이 파트너로 참여하고 국비와 도비, 시비 등 6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19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제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강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벤처기업 창업과 지원을 주 업무로 하고 대기업인 삼성이 직접 나서 벤처기업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 결과
해당 제조업체들의 생산성이 향상됐고 불량률은 감소돼 140여 개 회사에서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하지만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창조라는 이름이 들어간 국가 사업에는 정부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장 중심으로 해서 현실적으로 비상 대기 상태로 있습니다. 감액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예산 반영 규모를 놓고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금 여야 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지금 절로 넘어갔습니다. 그 보류로 넘어갔는데 그거는 또 간세간에 여야 간세간에 이제 다시 그 부분이 쟁점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내년도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과 지역 특화 사업 활성화에 국비 200억 원이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북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 인구가 급감하면서 대학 재정이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고 지원 사업에 대거 선정이 된 영남대학교도 예외는 아니어서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며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은혜 기자입니다. 영남대는 학생 정원이 줄어들고 등록금이 5년째 동결되면서 최근 3년간 누적 적자가 4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학 측은 장기적으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며 당장 내년부터 전임교원의 책임 강의 시수 상향 조정과 연구비 삭감, 장학금 축소 등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2016년 대비 최소한 150억 이상의 예산 삭감이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의 희생과 고통이 따를 것이고 이 같은 대학 방침에 교수회가 비상임시총회를 열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수들은 대학 특성화 사업과 프라임 사업 등 각종 국고 지원 사업에서 전국 최상위권에 들고도 적자에 허덕이는 대학 정책 방향에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교육부의 지침을 그대로 따라가는 이런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을 하고 학교가 이렇게 어려운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점을 갖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재단 정상화는 무엇 때문에 한 것인가? 최근 물러난 전임 총장은 교육부 압박과 등록금 수익 감소란 이중고에서도 1,400억 원의 기금이 적립돼 있다며 이해를 구했습니다. 교육부의 정치에 어긋나게 한다는 것은 어긋나게 하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긋나게 해도 여전히 교육부는 평가하고 우리에게 압력을 주고 불이익을 주고 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비상임시총회에서 교수들은 영남대와 관련된 새마을 사업과 대학원에 불거지고 있는 각종 의혹에도 해명을 요구하는 등 대학 구성원 사이의 갈등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공항 소음 피해에 대한 경상북도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의회가 공항 인근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습니다. 박은식 기자입니다. 경북도의회 울진 출신 황희주 의원이 공항 소음 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포항과 예천공항, 울진 비행장 등 도내 3개 공항 인근 주민들이 받는 소음 피해를 보상하자는 것입니다. 조례안에서는 이들 공항 모두 소음 영향도 65웨클 이상 지역을 공항 소음 지역으로 지정하고 5년마다 지원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현행 법률에 군사공항은 소음 보상 지역에서 제외돼 있어 포항과 예천공항은 소송 이외에는 지원을 받을 수 없고 민간공항인 울진 비행장은 소음도가 75웨클로 높게 돼 있어 실질적 혜택을 받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19대 국회에서 모두 11번이나 관련 법률안 발의가 있었고 이번 20대 국회에서도 3건의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법률 제정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차원에서 지원해보자는 것입니다. 지원책으로는 공항 소음 관련 각종 자료를 지역민들에게 제공하고 도서관,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시설에는 방음과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또 전기료 지원, 난청 및 스트레스 등 건강 실태 조사와 공동 작업장 등 주민 지원 사업을 명시했습니다. 조례안은 도의회 상임위 심의를 거쳐 다음 달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기존 산업에다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4차 산업이 지역에서도 시작됐습니다.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지원센터가 지난 2년 동안의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기술 상용화 등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임재국 기자입니다. 특수 정밀 제어 계측기를 생산하는 포항 테크노파크 입주업체입니다.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장비 국산화 등으로 창업한 지 10년 만에 선두 기업이 됐습니다.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센터의 각종 지원도 기업 성장에 한 몫을 했습니다. 상품화하기, 개발하기에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 비용을 소프트웨어 융합센터에서 지원해 줌으로써 저희들이 시제품 제작하는 데 아주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센터는 이 기업을 비롯해 49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지원과 공동 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46억 원을 지원해 매출이 29% 이상 늘었고 직간접 고용 인원도 500명을 넘었습니다. 연구개발비 지원을 받는 게 크고요. 기술 교류 이제 세미나를 통한 이게 기업체들 간의 이런 IoT 기업체들 간의 정보 공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경북 소프트웨어 융합센터는 내년에 연구개발 과제와 신규 고용, 창업을 2배 정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제품에 대한 상용화를 특별히 지원을 해서 실제로 그분들이 제작한 어떤 여러 가지 기술력을 제품화해서 우리 사회에 보답하는, 보급하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소프트웨어 융합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면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대구시와 대구 경북지방 중소기업청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합동 구매 상담회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대강당에서 열었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구매 상담회에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감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대구와 김천 혁신도시에 입주한 11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지역의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사회적 기업 등 74개 중소기업과 물품 서비스 구매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의 승격을 이끌었던 손현준 감독 대행이 대구FC의 제9대 감독으로 취임했습니다. 이제 클래식 무대에서 뛰게 될 손현준 감독과 대구FC의 선수단은 3년 안에 우승 전력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FC의 클래식 승격을 이뤄낸 손현준 감독 대행이 내년 시즌에는 명실상부한 사령탑으로서 대구FC5를 이끕니다. 팀의 9번째 감독에 취임한 손현준 감독은 함께해준 선수들에게 먼저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너무 힘든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따라와주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준 우리 선수 여러분들이 제게 내린 크나큰 선물이라 생각합니다. 다음 시즌 클래식 무대에선 더 강한 의지로 모든 것을 새롭게 하겠다는 각오도 다졌습니다. 생각의 전환입니다. 생각의 전환이고 간절함이고 그리고 행동의 변화 이 모든 게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수 보강, 좋은 선수 보강, 농궁의 보강 이런 것도 많이 물론 해줘야 되겠지만 오랜 시간 함께했던 선수들은 그동안 보여준 송 감독의 소통의 힘을 신뢰하면서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감독님 너무 따뜻한 분이라서 더 선수들 입장에서 더 얘기를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까 더 얘기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대구FC의 다음 시즌 1차 목표는 K리그 클래식 잔류지만 송 감독 체제를 선택한 조광래 대표의 목표는 더 높은 곳을 향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내년 시즌에는 잔류하는 게 목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 속마음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선수들한테 절대 부담을 주지 않고 2014 시즌부터 이어진 챌린지에서 클래식 무대 진출에 성공한 대구FC는 다음 시즌 잔류를 넘어 3년 안에 우승 전력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걸었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독점으로 운영되온 울릉도 여객선이 2년 전부터 비로소 경쟁 체제가 됐죠. 그런데 막상 복수 노선 시대를 맞고 보니 선사들은 주민이나 관광객 편의는 뒷전이고 영리를 위한 법적 다툼만 벌이고 있습니다. 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로 가는 뱃길은 4곳, 여객선은 7척에 이릅니다. 전통적 생활권인 포항을 비롯해 후포와 강원도 묵호, 강릉이 가세하면서
황금 시대를 맞았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업체 간 갈등은 소송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향토기업 대하로부터 포항 노선을 물려받은 대저해운은 대하가 경쟁업종 금지 약속을 깨고 후포 노선을 취항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대하는 오히려 대저해운이 선박 임차료인 용선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배를 돌려달라고 소송했습니다. 우리가 배를 빌려준 겁니다. 그럼 저희들은 빌려준 배에 대해서 일정한 용선료를 받아야 되는데 대저에서 이 용선료를 작년부터 주지 않고 있어서 대저해운은 또 경쟁사인 태성해운이 여객과 화물의 허가 기준 수송률인 적치율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소송을 내 태성의 면허를 잃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섬 주민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자 태성해운은 울릉도 주민 6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면허 재발급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대저해운의 관계사인 대저건설의 면허에 문제가 있다며 역으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저건설과 대저해운은 사실상 보수선사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손님이 부족하거나 날씨가 나쁠 경우에 한 척의 배만 운항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대저건설도 곧바로 반격했습니다. 대저건설이 면허를 받은 지 1년도 안 돼 태성해운이 사업자 신청을 하도록 공고를 낸 것은 잘못이라며 해양수산청을 상대로 공고 취소 소송을 낸 겁니다. 물고 물리는 소송의 연속입니다. 지금 공고 내용으로 봐서는 사전에 다 내정이 된 다음에 공고를 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해양수산청도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새 사업자를 선정하면 안 된다는 실무진과 법원 결정도 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청장의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 공모는 결국은 울릉도 도시민 교통권 확보 측면에서 추진이 된 거지 특정 업체를 특혜나 이런 측면에서 한 건 절대 아닙니다. 세월호 사고 이후 선사들은 복수 경쟁 체제 하에서의 서비스 경쟁을 약속하고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강릉과 묵호, 후포 노선은 관광 비수기인 이달부터 내년 봄까지 배를 띄우지 않습니다. 면허를 받을 때의 다짐보다 수익이 우선입니다. 배 출항 여부도 알려주지 않아 이른 아침 터미널에 와서 발길을 되돌리는 관광객은 허탈하기만 합니다. 어제 내려왔는데 지금 현재 시간이 7시 좀 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결항된 거를 알게 됐어요. 전혀 아무런 안내도 없고. 현재 2척인 포항 울릉간 여객선이 조만간 3척으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객선 숫자보다 겨울에 발이 묶이지 않는 전천후 여객선이 더욱 절실합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어제 오후 6시 15분쯤 구미시 옥계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차 석 대가 모두 타서 소방서 추산 4,5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고 아파트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CCTV를 분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해안의 대표 어종인 대게와 오징어 생산량이 해마다 크게 줄고 있습니다. 경북 동해안에서 잡은 오징어는 지난 2009년 9만 2천여 톤으로 정점을 찍은 뒤 매년 줄어서 지난해 5만 4천여 톤으로 41% 감소했고 대게는 지난 2007년 4,100여 톤에서 지난해 1,600여 톤으로 2007년에 비해서 61%나 줄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어획 감소의 원인으로 오징어의 경우에는 수온이 변화하고 중국어선이 북한 수역에서 마구잡이 조업을 한 것이 대게는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 불법 포획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기계와 부품 소재 로봇 산업의 영남권 대표 전시회인 2016 대구 국제 기계산업대전이 오늘부터 나흘 동안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회는 대구 국제 자동화 기기전과 대구 부품 소재 산업전, 대구 국제 로봇 산업전 등 3개 전시가 동시에 열리는 것으로 통합 개최 첫 해인 2012년보다 부스가 30% 정도 늘어서 360여 개사에서 900여 부스 규모로 열립니다. 특히 오늘부터 이틀 동안은 대구 경북 지역 중견기업 10개사와 국내외 바이어들과의 구매 상담회가 열려 역대 최대 성과가 기대됩니다.
대한육상연맹과 대구시 체육회가 공동 주최하는 2016 대구 전국 실내육상 경기대회가 이달 26일부터 이틀 동안 대구 육상진흥센터와 시민생활스포츠센터 등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내년 3월에 열릴 대구 세계 마스터즈 실내육상 경기대회 리허설 대회로 운영되고 초청 선수와 일반인 등 1,200여 명이 참가해 높이뛰기와 멀리뛰기, 하프 마라톤 등 18개 종목에서 기량을 겨룹니다. 한편 내년 3월 19일부터 일주일 동안 대구에서 열리는 세계 마스터즈 실내 육상 경기 대회는 22개 종목에서 60여 개 나라 4천여 명이 참가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따뜻하게 입고 나오셔야겠습니다. 하루 만에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돌아서면서 지난밤 경북 북부 내륙과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고요. 울릉도에는 아침까지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4도를 가리키고 있지만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0도선에 머물러 있고요. 문경의 현재 기온 0도, 봉화 0도로 예년보다 기온이 낮은 데다 찬바람까지 불면서 온종일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차츰 중국 북부지방에서 내려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낮부터는 구름만 낄 뿐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와 청도의 기온 4도, 영천 3도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은 청도가 8도, 영천 9도에 머물겠습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0도에서 4도 분포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6도 안팎 예상됩니다. 청송의 기온 1도, 봉화 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6도에서 8도 분포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동해상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은 최고 6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대구의 기온이 영하 2도까지 뚝 떨어지면서 12월 중순에 해당하는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이번 추위는 주말을 기점으로 차츰 풀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